AMD,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을 손에 쥔 4개 회사의 수장들이 2026년 3월 단 2주 안에 동시에 삼성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AMD CEO 리사수는 직접 비행기를 타고 삼성 평택 공장 앞에 나타났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수만 명이 지켜보는 기조연설 무대 위에서 삼성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22조 8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삼성은 AI 반도체 전쟁에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HBM 시장에서 점유율이 17%까지 곤두박질 쳤고, 주요 고객사들은 하나둘 경쟁사로 넘어갔습니다. 그 삼성이 어떻게 빅테크 4강 모두의 1순위 파트너가 됐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엔비디아도 TSMC가 아닌 삼성을 선택하는 영역이 생겼는지, 그리고 삼성 반도체의 향방을 가를 2가지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2023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AI 열풍이 터지면서 HBM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HBM은 AI 두뇌에 붙이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AI가 계산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초고속 통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AI 칩도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AI 열풍의 핵심에 HBM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 삼성은 고전했습니다. 사실 삼성은 HBM의 원조입니다. 2016년 세계 최초로 HBM2를 상용화한 회사가 삼성입니다. 그런데 AI 붐이 본격화된 2023년과 2024년 시장 주도권은 SK 하이닉스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3 시장의 62%를 장악하는 동안 삼성의 점유율은 17%까지 떨어졌습니다. 62% 대 17%. 이 두 숫자가 가진 무게는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번 뺏기면 되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엔비디아 품질 인증도 늦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AI 가속기에 납품하는 HBM에 자체 품질 기준을 통과하도록 요구했는데, 삼성은 그 관문을 제때 뚫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 삼성이 AI 반도체 전쟁에서 한 발 뒤처졌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주가도 흔들렸고 투자자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이때 삼성이 내린 결단이 지금의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HBM3 경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한 세대를 건너뛴 HBM4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것입니다. 결과는 2026년 2월에 나왔습니다.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HBM4 양산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펙이 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HBM4의 최대 동작 속도는 13GBps/s입니다. 업계 표준인 JEDIS 기준 8GBps/s보다 46% 더 빠릅니다. 대역폭은 3.3TB/s, 1초에 3.3TB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입니다.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FHD 영화 한 편의 용량이 약 9GB인데 삼성 HBM4는 1초에 그 영화를 약 660편 주고받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1초에 660편, 이것이 지금 AI 반도체가 처리하는 세계의 속도입니다. 이 성능의 비밀은 공정에 있습니다. HBM4는 일시 공정이라고 부르는 10나노미터급 최신 D램 기술로 만든 메모리 칩 위에 4나노미터 로직 베이스를 붙이는 구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에 1만 분의 1 수준의 회로를 새기는 기술입니다. 이 조합이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 장벽이 됩니다. AMD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AMD CEO 리사수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2014년 CEO로 취임한 이후 무려 12년 만에 처음 발을 디딘 한국이었습니다. 리사수는 삼성 평택 반도체 단지를 돌아보고 이재용 회장과 만찬을 가진 뒤 MOU에 서명했습니다. AMD 차세대 AI 가속기인 인스팅트 MI450Max에 들어갈 HBM4를
삼성이 1순위 공급사로 납품하는 계약입니다. MI 사부 오리악스 X 하나에 탑재되는 HBM4 용량은 432GB입니다. 경쟁사 차세대 GPU가 탑재할 예정인 288GB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메모리 용량 싸움에서 AMD가 삼성과 손잡고 정면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리사수와 젠슨 왕은 사실 오촌지간입니다. 타이완계 미국인인 두 사람은 혈연으로 이어져 있으면서도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라이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며칠 강력으로 나란히 삼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혈연보다 강한 것이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본질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메모리를 잘 만드는 회사라면 테슬라가 22조 8천억 원짜리 계약을 젠슨 황이 기조연설 무대에서 공개 감사를 표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삼성의 진짜 무기입니다. 세상에서 삼성 같은 회사는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크게 두 유형의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팹리스, 반도체를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입니다. 엔비디아는 팹리스의 대표 주자이고 TSMC는 파운드리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둘을 모두 합니다. 메모리 생산,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반도체의 전 공정을 한 지붕 아래서 처리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를 IDM 전략, 종합 반도체 기업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삼성은 설계 도면부터 건축, 인테리어까지 모두 처리하는 종합 건설사입니다. 경쟁사들은 건축만 하거나 인테리어만 합니다. 삼성만 처음부터 끝까지 풀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전략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테슬라 AI6 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봇에 쓸 AI6 칩을 개발하면 삼성은 그 칩을 파운드리로 생산하면서 동시에 그 칩에 붙을 HBM 메모리도 공급합니다. 한 회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됩니다. 반도체 설계에서 완성 제품까지 TSMC와 하이닉스를 따로 상대하던 복잡한 공급망을 삼성 하나로 압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조 8천억 원, 계약 기간 2033년까지 8년, 이 계약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금액이 최소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젠슨 왕기 GTC 기조연설 무대에서 삼성이 우리를 위해 그로크, 쌈LP, U칩을 제조하고 있다. 감사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그로크는 AI 추론 전용 칩을 만드는 회사로 엔비디아가 인수한 기업입니다. 그 추론용 칩이 삼성의 4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공개 선언이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의 공식 파운드리 파트너는 TSMC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이 그 영역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율입니다. 수율이란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 정상품이 나오는 비율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공정 수율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TSMC의 3나노 수율인 80%부터 90%까지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습니다. 절반만 정상으로 나온다는 건 생산 원가와 납기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소형차 한 대 값이 불량품으로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2025년 하반기 들어 삼성이 3나노 수율을 업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면서 테슬라 수주의 기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TSMC와의 격차를 완전히 좁히는 것이 삼성 파운드리의 여전한 최대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는 고객의 설계 기밀을 다루는 사업입니다. 과거 삼성 파운드리에서 기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었고 이것이 일부 빅테크가 TSMC를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술력 향상과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율과 신뢰. 이것이 앞으로 삼성 반도체의 방향을 결정지을 두 가지 변수입니다. 그러나 시장 구조는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TSMC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2나노 생산 용량은 이미 전량 선점된 상태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구글이 모두 줄을 서 있는데 공장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라인도 2026년 중반까지 완전히 채워진 상태입니다. TSMC 스스로 선단 공정 수요가 공급의 약 3배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 병목 현상이 빅테크들로 하여금 삼성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왜 지금이 AI 반도체의 다음 챕터인가입니다. AI 반도체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AI 모델을 배우게 하는 학습, 그리고 AI가 질문에 답하는 추론입니다. 여러분이 AI 챗봇에 질문을 던지면 몇 초 만에 답이 나오는데 그 순간 작동하는 반도체가 추론칩입니다. 지금까지 AI 투자는 대부분 학습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막대한 연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 GTC에서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훈련의 시간은 지나고 추론의 변곡점이 찾아왔다. 전체 AI 컴퓨팅에서 추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분의 1에서 2026년에는 3분의 T 이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3년 만에 비중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AI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AI가 쓰이는 단계로 시장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AI 추론 시장의 규모는 2025년 기준으로 약 145조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3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 사이에 2배 이상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 중심에서 삼성은 추론칩 제조에 필요한 파운드리 역량과 HBM 메모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이 시점이 삼성에게는 구조적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1983년 이건희 회장은 도쿄의 한 호텔에서 임원들 앞에 섰습니다. 당시 삼성은 반도체와는 무관한 회사였습니다. 이건희는 그 자리에서 반도체를 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미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 이길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9년 뒤인 1992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64메가 디램 개발에 성공하며 일본 도시바를 추월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로부터 33년이 흘렀습니다. AMD 리사수가 평택 공장을 직접 찾고 젠슨 황이 무대 위에서 감사를 표하는 지금 이 장면은 이건희가 도쿄 호텔에서 내린 결단이 반세기 가까이 쌓아 올린 결실입니다. 2년의 굴욕 뒤에 찾아온 반전은 사실 30년 전에 시작된 서사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물론 삼성이 TSMC를 완전히 넘어서는 시점이 언제일지 아니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수율과 신뢰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그 답을 결정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AI 반도체 전쟁의 판세가 지금 이 순간도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이 TSMC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경제는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경제 정보와 시장 변화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